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J 이빨톡톡입니다. 반갑습니다. 그저께인가?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덧글로 들어왔었는데, 성장성 있는 종목은 어떻게 발굴을 하나요? 일단 이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저는 일단 철학을 만들고, 일단 철학의 관점에서 원칙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체계화를 해서 되게 분명하고 정확한 걸,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추상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아무래도 대답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궁금해 할 것 같고, 또, 나 스스로도 계속 저한테 되물어보는 질문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의 데이터, 그러니까 있었던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에 좀 중점을 많이 두는 편이고요. 일단 뭐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미래가 가까운 미래냐, 머나먼 미래냐,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50년 뒤, 100년 뒤에 성장성이 있을 것 같은 기업에는 투자를 하기가 꺼려져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당장 뭐 1, 2년 뭐 1년 안에 또 10년 안에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이런 부분에서 수익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주식 투자. 주식 투자는 기업과 동업자가 되는 유일한 서민에겐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사면 이걸 사서 얼마가 올라가면 팔고 뭐 이런 부분,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관점에 있어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도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에 어떤 누군가가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으면 내가 가진 돈에 한해서 그 기업과 동업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택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 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저번에 했었어요. 성장성이 있는 종목 어떻게 발굴할까? 일단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란 쉽게 이야기라면 돈을 많이 벌어들일 기업을 뜻하겠죠. 그런 기업들을 발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저는 그 부분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경쟁자가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에 의해서 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쟁자가 얼마나 있고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공급이 포화가 되어 있다든가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수요가 굉장히 좀 폭이 크다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중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보다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일단 투자가 기본이죠. 우리는 뭐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기보다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데 나중에 또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업이면 좋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세에만 있다면 자기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부채를 넘어서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업이 새로 이제 진행할 투자 새로 무언가 수익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투자를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기업이 부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PBR.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고평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추값을 생각해볼게요. 배추값이 지금 5,000원이에요. 시장에 가서 5,000원인데 어디 백화점을 가니까 15,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시장에 가서 5,000원에 사는 게 이득이겠죠. 15,000원에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15,000원에 살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뭐 10,000원은 돈도 아닌 그런 재벌들이 아닌 이상해야 뭐 그렇겠죠. 그럼 우리는 주식도 이런 관점을 적용을 해야 된다. 아무리 이게 성장성이 높다 그래도 지금 5,000원 하는, 예를 들어서 5,000원 하는 배추를 15,000원에 사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배추값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15,000원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15,000원에 산다 그러면 주식으로 이제 빗대어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투자는 웬만한 성장성을 가진 기업이 아니라면 저는 웬만하면 그런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일단 의미 있는 실적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성장성만 있는 기업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 뭐 테마주를 엮여서 막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선주, 그리고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까지, 뭐 개발을 하는 기간에서 임상까지 기본 10년은 걸려요. 그럼 이 사이사이에 뉴스가 존재합니다. 야, 지금 임상 1상이 들어갔고, 또 예를 들어서 뭐 1년, 2년 있다가 임상 2년이 들어갔고, 자, 3상이 이제 뭐 들어갔고, 처음에 시작해서 이런 걸 개발을 해냈다. 그럼 이런 사이사이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바이오 기업 중에 메디포스트를 추천을 드렸었고, 저도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대열 사업이라고, 그 제대열 사업이라는 이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 좀 넉넉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사업에도 진출을 했고, 이런저런 좀 특허 같은 부분이라든가, 신규로, 연구를 하고 있는, 뭐라 그래야 돼?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약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거둬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팽창을 하게 되면 수익을 많이 낼 것이다. 기업이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셀루메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셀루메드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고, PBR이 뭐 거의 6배나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지금 뭐 관절 같은 부분에 대해서 뭐 뉴스를 막 내보내면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임상이 진행하고, 어디에서 무슨 허가를 받고,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업에는 조심해야 된다. 투자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래에 성장성이 우수하다 판단되어도 현재 실적이나 또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기다려야 한다. 지금 시점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바이오 관련주는 바이오나 뭐 4차 산업 관련주, 뭐 3D 프린팅 이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투자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맞을 거다. 일단 적자를 지속하는 기업은 아무리 성장성이 우수해도 기업이 돈을 벌었다는 이제 수익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매매에 뛰어드는 것보다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는 이제 성장성과 수익성, 안전성이 조화를 이룬 기업을 발굴을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이제 가장 현명한 투자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장성에만 너무 포커스를 둬서도 안 되고, 수익성에만 너무 포커스를 둬서도 안 되고, 안전성에만 너무 포커스를 둬서도 안 돼요. 자, 포스코라든가 무슨 안전성이 우수한 기업인데 성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확 튀어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전성에만 너무 포커스를 두게 되면
너무 더디게 돼요. 그럼 기회비용을 이 똑같은 돈으로 다른 종목을 샀을 때, 다른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이제 벌어들이는 그 기회비용을 아무래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투자를 할 때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이 부분에 대해 이 세 가지를 조율을 잘 해서 포트 구성을 하고, 한 가지에만 너무 집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라 그러는 건 안전성하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 받쳐졌을 때 그래야 한다. 근데 이제 성장성이 너무 좋아 보여서 지금 일단 재무구조만 탄탄하다 그러면 수익성은 별로 갖춰져 있지 못하지만 안전성만 갖춰져 있다 그러면 투자를 해볼 만도 해요, 사실. 그런데 성장성에 너무 포커스가 가 있는 기업들은 안전성이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꼭 해봐야 한다. 우리가 주식 투자, 매매를 할 때도 저는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비중 조절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걸로 원칙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 선정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하나의 철학을 다 입혀가고, 내가 하는 투자 행위 하나하나의 철학을 다 입혀가고, 부분적으로 원칙과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이제 올바른 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건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 쉽게 말하면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게 지금 사실 이렇게 진행이 돼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거나 아니면 과거의 사실. 지나갔다 그러거나 당장 오늘 일이라 그래도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이에요. 과거의 사실은 데이터. 우리한테 정보를 줍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움직였구나. 그럼 그 변수에 대한 부분에서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런 방법들을 꾸준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찾아 나갈 수가 있겠죠. 일단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를 지속하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떠질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면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인간관계도 많이 맺게 되고 그런 경험과 그런 서로의 교류 이런 부분들이 투자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투자 습관을 만들고 철학을 세우고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 사람마다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스스로다.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꾸준히 하면서 내 스타일 또 내 성향을 잘 파악을 해야 투자에도 좋은 철학을 입힐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성장성에 대한 부분, 이제 종목의 성장성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그런 부분이 주제인데 또 사견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주제에 맞지 않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이게 또 내 매력이라 그러면 매력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좋게 바라봐 주시길 바라면서, 일단 우리는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생활을 좀 더 여유롭게 하고 또 지금 가진 돈보다 나중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나 하나 스스로도 건사하기 힘든데 주변도 챙기고 이런저런 쉽게 말하면 돈이라는 게 있을수록 좋지만 능력에 맞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나.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만 자기가 그 돈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 능력에 맞게 가지고 있어야
그게 뭐 불협이라든가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돼요. 제가 과거에도 큰 돈을 많이 벌어봤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그 큰 돈을 지키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원칙도 없었고 시스템도 없었고 또 그런 능력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내 수중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돼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을 불리면서도 스스로 그 자산을 보듬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저한테 이제 뭐 제 영상 보고 하면서 구독자도 많아지고 시청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통 보면 종목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종목 좀 줘라. 그때 뭐 추천해줬던 종목 중에 요즘 뭐 게임주하고 OCI가 잘 가고 있는데 나는 이제 OCI 그때는 하도 다 죽는다 그러고 안 좋다 그래갖고 그 말을 신용할 수가 없어서 못 샀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매수 시점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종목 좀 달라. 추천했던 종목 중에 어느 게 제일 낫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종목 발굴을 할 수 없을 정도 되면요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종목만 받아서 내가 수익을 냈다 그래도요,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릇이 되지 않으면 결국 다 없어져요. 이게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 수익을 봤다 그래도 나는 종목만 받아서 이 종목을 왜 선정했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공부를 하지 못하는데 그릇을 이제 키워갈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 이제 수익만 바라보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 그러느냐. 매매하지 마세요. 일단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뭐라도 알면 그때 매매를 다시 시작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 알고 있습니다. 듣지 않을 거라는 거. 이 사람들은 조만간 또 깡통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해올 겁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적인 그런 반복, 이런 것에서 좀 사람들이 벗어나야 해요. 그러려면 노력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저도 과거에 다 경험을 해봤고요. 뭐 진짜 막말로, 흔히 하는 말로, 한강 구경 한 번씩 일본 사람들 뭐 주위에 널렸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게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주식 투기를 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고, 딱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처럼 이제 자신감이 좀 강하고 한 사람들은 더 좀 그래요. 남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지 않아. 저도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고개가 숙여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릇이 점점 더 커진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사람 이야기도 포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변화된 것도 있고, 성장성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 법을 물어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미래를 이제 꿈꾸는 게 투자고, 미래를 꿈꾸기 위해선 그릇도 키워야 한다. 돈만 불어서는 의미가 없다. 이제 영화에서는 하던 이야기들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요즘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 유튜브 광고만 봐도 보니까 저도 이제 제 영상을 한 번씩 다시 보는데, 모니터를 하다 보면 광고에 이제 KT나 뭐 SK텔레콤 이런 데서 이제 뭐 광고하는 게 보면, LG 플러스나 뭐 이런 데 광고하는 거 보면 거의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광고가 많이 있죠. 이제 뭐 데이터를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자동차도 인공지능을 이제 뭐 탑재를 해서 자동으로 이제 자율운전,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현실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무시할 게 아니다. 성장성이 가장 큰 거. 어떤 게 먼저 포커스가 터질지 몰라요.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헬스케어. 헬스케어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거는 거의 뭐
100%라고 해요. 100%. 근데 이제 바이오는 이제 기업들이 끊임없이 싸우면서 이 중에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이 나오겠죠.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규모가, 바이오 산업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가장 먼저 이제 지금 뭐 우리가 다 아는 알파고 이제 구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홍보를 슬슬 하고 있죠. 뭐 이제 일본부터 이제 뭐 한국, 저기 어디야, 필리핀이 아니라 대만 뭐 이런 데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치킨 게임이 언제 어떻게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가 남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저도 지속적으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부분도 그렇고 드론 같은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미래지향 사업은 지금처럼 일반 소비재, 그러고 뭐 나머지는 이런 이제 기계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융합을 시키는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사람을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30년에는 사람의 창의력까지 넘어설 수 있다고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무인 자동차는 이제 뭐 상용화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지구가 아닌 행성까지 인간이 접근하려는 투자가 대규모로 진행 중이다. 우리가 다 아는 그 영화 뭐야? 그 뭐지? 가슴에 이게 레이저 같은 거 달고 다니면서 하는 영화. 아, 맞다. 아이언맨. 고마워, 은정아. 아이언맨 주인공이 우리가 다 아는 테슬라야. 아무튼 테슬라. 테슬라 그 CEO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아이언맨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하는 사업이 지금 이제 전기차 기가팩토리라고 굉장히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금 무슨 뭐 설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달인가 뭐 어딘가, 화성인지 달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아무튼간 그런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투자를 되게 대규모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한 언젠가는 정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행성도.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다른 행성으로의 진입, 사람이 다른 행성으로의 이제 진입, 이게 우리 후대가 됐던, 언제가 됐던 우리 때에도 될 수가 있겠죠. 진짜 빠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갖고 지금 되게 세계가 지금 우리 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바른 투자를 해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상상력이 이제 곧 현실이 된다. 이게 과거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 이제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돈이 몰리는 곳, 부가가치가 큰 곳이 이제 꼭 필요한 것에 정답이 있다. 그러니까 돈이 몰리는 곳,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바이오, 뭐 이런 이제 성장성이 큰 그런 쪽에는 이제 돈이 몰리겠죠. 그런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되고, 부가가치가 큰 것, 지금 있는 산업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이런 4차 산업이 이제 융합되는 그 과정, 그리고 데이터가 이제는 과거처럼 그냥 정보가 아니고요,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이제 정답이 있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는 안전성과 수익성, 성장성의 조율은 스스로가 고민을 해야지 누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을 발휘해서 스스로 다들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듣고 싶으신 거라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헬스케어 등이 융합되어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발굴해야 한다. 자, 그런 기업들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전 저만의 시스템을 사실 지금 만들어가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냥 공짜로 누구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것도 성장성에만 포커스를 둘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뭐 핵심을 짚어보자면 안전성과 수익성, 성장성의 조율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라.
이게 이제 숙제가 되겠네요. 이제 안전성과 수익성, 성장성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스스로 개발하고 고민을 해보자. 그러면 성장성이 좋은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나중에 내 자산이 100배, 1000배, 만배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은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미래를 예측을 해서 이 부분을 융합을 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 BJ 이빨 톡톡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은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어요. 손가락이 엄지손가락 위로 간 거 클릭 한 번씩 해주시고요. 우리 톡톡이를 위해서 광고 시청도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는 이제 성장성과 수익성, 안전성이 조화를 이룬 기업을 발굴을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이제 가장 현명한 투자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장성에만 너무 포커스를 둬서도 안 되고, 수익성에만 너무 포커스를 둬서도 안 되고, 안전성에만 너무 포커스를 둬서도 안 돼요. 자, 포스코라든가 무슨 안전성이 우수한 기업인데 성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확 튀어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전성에만 너무 포커스를 두게 되면 너무 더디게 돼요. 그럼 기회비용을 이 똑같은 돈으로 다른 종목을 샀을 때, 다른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이제 벌어들이는 그 기회비용을 아무래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투자를 할 때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이 부분에 대해 이 세 가지를 조율을 잘 해서 포트 구성을 하고 한 가지에만 너무 집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라 그러는 건 안전성하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 받쳐졌을 때 그래야 한다. 근데 이제 성장성이 너무 좋아 보여서 지금 일단 재무구조만 탄탄하다 그러면 수익성은 별로 갖춰져 있지 못하지만 안전성만 갖춰져 있다 그러면 투자를 해볼 만도 해요, 사실. 그런데 성장성에 너무 포커스가 가 있는 기업들은 안전성이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꼭 해봐야 한다. 우리가 주식 투자, 매매를 할 때도 저는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비중 조절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걸로 원칙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 선정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하나의 철학을 다 입혀가고, 내가 하는 투자 행위 하나하나의 철학을 다 입혀가고, 부분적으로 원칙과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이제 올바른 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건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 쉽게 말하면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게 지금 사실 이렇게 진행이 돼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거나 아니면 과거의 사실. 지나갔다 그러거나 당장 오늘 일이라 그래도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이에요. 과거의 사실은 데이터. 우리한테 정보를 줍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움직였구나. 그럼 그 변수에 대한 부분에서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런 방법들을 꾸준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임상까지 개발을 하는 기간에서 임상까지 기본 10년은 걸려요. 그럼 이 사이사이에 뉴스가 존재합니다. 야, 지금 임상 1상이 들어갔고, 또 예를 들어서 1년, 2년 있다가 임상 2년이 들어갔고, 자, 3상이 이제 들어갔고, 처음에 시작해서 이런 걸 개발을 해냈다. 그럼 이런 사이사이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바이오 기업 중에 메디포스트를 추천을 드렸었고, 저도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대열 사업이라고, 탯줄. 그 제대열 사업이라는 이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 좀 넉넉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사업에도 진출을 했고, 이런저런 좀 특허 같은 부분이라든가, 신규로, 연구를 하고 있는, 뭐라 그래야 돼?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약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거둬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팽창을 하게 되면 수익을 많이 낼 것이다. 기업이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셀루메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셀루메드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고 PBR이 거의 6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지금 관절 같은 부분에 대해서 뉴스를 막 내보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상이 진행하고 어디에서 무슨 허가를 받고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업에는 조심해야 된다. 투자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래에 성장성이 우수하다 판단되어도 현재 실적이나 또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기다려야 한다. 지금 시점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바이오 관련주는 바이오나 4차 산업 관련주, 3D 프린팅 이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투자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맞을 거다. 일단 적자를 지속하는 기업은 아무리 성장성이 우수해도 기업이 돈을 벌었다는 이제 수익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매매에 뛰어드는 것보다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J 이빨톡톡입니다. 반갑습니다. 그저께인가?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덧글로 들어왔었는데, 성장성 있는 종목은 어떻게 발굴을 하나요? 일단 이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저는 일단 철학을 만들고, 일단 철학의 관점에서 원칙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체계화를 해서 되게 분명하고 정확한 걸,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추상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아무래도 대답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궁금해 할 것 같고, 또, 나 스스로도 계속 저한테 되물어보는 질문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의 데이터, 그러니까 있었던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에 좀 중점을 많이 두는 편이고요. 일단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미래가 가까운 미래냐, 머나먼 미래냐, 여기에 대한 이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년 뒤, 100년 뒤에 성장성이 있을 것 같은 기업에는 투자를 하기가 꺼려져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당장 1, 2년 1년 안에 또 10년 안에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이런 부분에서 수익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주식 투자. 주식 투자는 기업과 동업자가 되는 유일한 서민에겐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사면 이걸 사서 얼마가 올라가면 팔고 이런 부분,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관점에 있어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도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에 어떤 누군가가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으면 내가 가진 돈에 한해서 그 기업과 동업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택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 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저번에 했었어요. 성장성이 있는 종목 어떻게 발굴할까? 일단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많이 벌어들일 기업을 뜻하겠죠. 그런 기업들을 발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저는 그 부분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경쟁자가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에 의해서 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쟁자가 얼마나 있고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공급이 포화가 되어 있다든가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수요가 굉장히 좀 폭이 크다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중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보다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일단 투자가 기본이죠. 우리는 뭐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기보다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데 나중에 또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업이면 좋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세에만 있다면 자기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부채를 넘어서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업이 새로 이제 진행할 투자 새로 무언가 수익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투자를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기업이 부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PBR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고평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추값을 생각해 볼게요. 배추값이 지금 5,000원이에요. 시장에 가서 5,000원인데 어디 백화점을 가니까 15,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시장에 가서 5,000원에 사는 게 이득이겠죠. 15,000원에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15,000원에 살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뭐 10,000원은 돈도 아닌 그런 재벌들이 아닌 이상해야 뭐 그렇겠죠. 그럼 우리는 주식도 이런 관점을 적용을 해야 된다. 아무리 이게 성장성이 높다 그래도 지금 5,000원 하는 예를 들어서 5,000원 하는 배추를 15,000원에 사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배추값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15,000원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15,000원에 산다 그러면 주식으로 이제 빗대어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투자는 웬만한 성장성을 가진 기업이 아니라면 저는 웬만하면 그런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일단 의미 있는 실적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성장성만 있는 기업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 뭐 테마주를 엮여서 막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선주 그리고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찾아 나갈 수가 있겠죠. 일단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를 지속하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떠질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인간관계도 많이 맺게 되고 그런 경험과 그런 서로의 교류 뭐 이런 부분들이 투자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투자 습관을 만들고 뭐 철학을 세우고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 사람마다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스스로다.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꾸준히 하면서 내 스타일 또 내 성향을 잘 파악을 해야 투자에도 좋은 철학을 입힐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 이제 종목의 성장성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법 그런 부분이 주제인데 또 사견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주제에 맞지 않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이게 또 내 매력이라 그러면 매력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좋게 바라봐 주시길 바라면서, 일단 우리는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생활을 좀 더 여유롭게 하고, 또 지금 가진 돈보다 나중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나 하나 스스로도 건사하기 힘든데 주변도 챙기고 뭐 이런저런, 쉽게 말하면 돈이라는 게 있을수록 좋지만 능력에 맞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나.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만 자기가 그 돈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 능력에 맞게 가지고 있어야 그게 뭐 불협이라든가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돼요. 제가 과거에도 큰 돈을 많이 벌어봤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그 큰 돈을 지키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원칙도 없었고 시스템도 없었고 또 그런 능력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내 수중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돼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을 불리면서도 스스로 그 자산을 보듬을 수 있는